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식강 통일 후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인구와 영토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로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한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왕에 오른 이후 계속해서 진골들이 왕에 오르면서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통일신라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통일 이후 효율적 국가 관리를 위해서 통치체제에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를 크게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서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냐면 즉 왕의 출신이 골품제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 때는 누가? 성골이 이렇게 왕에 오르던 시대, 중대 때 이르게 되면 이 성골이 끊어지게 되고 드디어 진골 출신들이 왕에 오르던 시대. 그럼 하대 때도 역시 동일하게 진골들이 왕에 오르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상대 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신라를 건국했던 박혁거세부터 그리고 진덕 여왕까지 일반적으로 상대, 중대 때는 드디어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무열왕에 오르게 되죠. 무열 왕부터 해공왕 시기까지를 우리는 중대, 그리고 하대 때는 선덕왕부터 그리고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시기까지를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중대, 즉 이 중대를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중대 때 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열왕, 그 다음이 문무왕, 그 다음이 신문왕, 그리고 성덕왕, 그리고 좀 이어지다가 살펴봐야 될 분이 영덕왕, 그리고 통일신라 중대 때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 이렇게 이어지겠죠.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신문왕이 매우 중요한데 통일신라 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냐 보시면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현재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특징점이 보이게 되고 이러한 왕권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세력들이 바로 골품제의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육두품이라는 세력들이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열왕 때에는 이때 백제를 멸망시켰던 시기에 해당되고 문무왕 때 같은 경우에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 때 이르게 되면 자기의 장인 어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김흠돌의 날인데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던 바로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분이 이 신문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즉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 인구와 영토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진골 출신이 왕에 오르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봤다시피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의 대표적인 해기구라고 할 수 있는 화백회의와 그리고 화백회의의 우두머리 즉 귀족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왕의 비서기관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집사부라는 이러한 비서기관을 새롭게 설치를 하고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 바로 이 시중 혹은 중시라고도 불리게 되죠. 이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반면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아울러서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전국을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전에는 전국이 오주였고 또한 수도가 금성 즉 오늘날의 경주에 해당되겠죠.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경이라는 것인데 이 소경이 원래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통일신라 전에.
그런데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늘어나다 보니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전국을 우주로 늘리게 되고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이 소경을 5소경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5소경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소경의 역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군사제도로는 부서당 그리고 십정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서당은 중앙군을 의미하고 그리고 십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군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을 보면 신라인 그리고 고구려인 백제인 그리고 말갈족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군은 중요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 중요한 이 중앙군을 신라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구려, 백제, 말갈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임을 내세우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서당의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구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민족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 내용 중요하니 역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십정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지금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구주로 구성되어 있죠. 각 주에다가 한정식 일정씩 설치해서 이를 갖다가 방어하게 되는데 단 한주라는 곳인데 이 한주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영토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주에는 이정을 설치해서 이를 방어했더라. 다음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료에게는 노급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고 관료전을 지급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노급을 폐지시켜버립니다. 689년에 이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데 노급은 관료에게 관직 수행의 대가로 주는 토지를 지급합니다. 토지라든지 일정한 지역을 지급하고 그 지역에서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는 노급이라고 하는데 노급의 경우에는 조세와 그리고 노동력까지 이렇게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두 가지 조세와 그리고 노동력을 모두 수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조세와 그리고 노동력이 있다면 조세만 수치할 수 있고 조세만 수치를 할 수 있고 노동력은 수치를 하지 못하게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때문에 귀족의 힘 자체가 약화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물론 나중에 경덕왕 때 이르게 되면 노급이 다시금 부활했다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을 보면 왕권 자체가 약화되고 다시금 귀족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죠. 다시 토지제도로 돌아가시면 관료전과 노급의 가장 크다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느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느냐 이 차이점이고 특히 관료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정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열왕 때 시행된 정책이고 나머지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신문왕 때 이렇게 설치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문왕 때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해 왕권을 강화하려 이래 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성덕왕 때 이르게 되면 정전이라는 것이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전은 누구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냐면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신라 촐락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 촐락 문서가 있는데 이 세금을 원활하게 문서입니다. 촐락 문서란 것이 있더라.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호구라든지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 그리고 역, 공납 등을 거두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노동력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되는데 3년마다 촌주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라든지 농가 밥 면적 그리고 소와 말 그리고 그 외에도 과실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아서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고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들도 만든 기록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통일 신라 시기에 영토와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진골 출신이 왕에 오르게 되면서 국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더라.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왕궁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의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신문왕 때 이런 많은 제도들이 변화되었다.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